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로컬 뉴스입니다. 애틀랜타 한인회는 4사분기 정기이사회를 어제 한인회관에서 가졌습니다. 이사회에서 올해 말까지 한국 학교에 대한 부채 상환을 이행하기로 결정했고 이번 50주년 기념사업 실시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의했다는 소식입니다. 김현경 기자가 전합니다. 어제 저녁 열린 애틀랜타 한인회 4사분기 정기이사회가 성원 개최됐습니다. 올해 마지막으로 열리는 정기이사회는 어영갑 이사장과 백이성 한인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됐습니다. 2016년을 잘 협조해 주셔서 우리 여기까지 한인회가 단단히 걸어갔습니다. 앞으로 2017년을 위해서 더욱더 분발해 주십시오. 올 한 해 동안 아무 사고 없이 이렇게 도와주신 이사장님이 진짜 정말로 감사합니다. 32대 한인회가 모범적으로 출발했고 기초를 튼튼히 하는 한인회가 정말 잘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4사분기 한인회 이사회 주요 안건은 3분기 한인회 업무 실적 보고를 비롯해 재정 보고, 패밀리센터 재정과 업무, 장학위원회 구성, 한국학교 부채 상환 방법과 이민 50주년 기념 행사에 대한 찬반 투표가 있었습니다. 배 회장은 한인회가 애틀랜타 한국학교에 진 14만 5천 불에 대한 부채 상환을 올해 말까지 할 것이라며 현재 한인회 잔액 8만여 불에 나머지 상환금을 갚기 위해 패밀리센터에 남은 기금을 이자를 지급하며 차용해 올해 말까지 갚는 것에 대한 찬반 투표를 결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이사회는 올해 말까지 부채 상환을 하자는 제안에 찬성해 2017년에는 빚 없이 시작해보자는 데 동의했습니다. 이로써 한인회와 한국학교에 대한 부채 상환에 대한 논란은 올해 말로 마무리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애틀랜타 이민 역사를 1968년 10월 3일 한인회를 처음 세운 날을 기점으로 정한다면 다가오는 2018년이면 이민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에 백이성 한인회장은 1년 전 한인회장 공약 때 밝혔던 것처럼 이민 50주년 기념행사를 위한 준비를 이제 시작해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내년에 열심히 준비해야 차기 회장이 잘 물려받아 오는 2018년에는 이민 역사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며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50주년 기념 행사에 대해 박건건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대표의 브리핑 시간이 있었습니다. 박 대표는 행사를 위해서는 우선 5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가 결성되어야 하며 대략 20여 개 부문의 사업으로 나눠 준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박 대표는 50주년을 기념하는 이민사 박물관, 로고, 웹사이트, 책자 제작부터 한인 인물 열전과 체육, 사생, 골프대회 같은 각종 대회를 실시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총 20개의 사업 부분을 준비를 했습니다. 20개의 사업 부분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웹사이트도 제일 먼저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50주년 로고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년 사업 기간 동안에 이제 후원을 하는 사람들을 대접을 해줘야 되는 후원 책자도 좀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인회관을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이민사 박물관을 어느 한쪽에 분명히 만들어줘야 될 것 같고요. 50주년이니까. 반대로 또 하나는 50년사 한인 인물 열전을 하나 만들 계획입니다. 또한 박 대표는 이 같은 50주년 기념사업은 우리들만의 잔치가 아닌 미 주류에 알리기 위해 올림픽공원이나 소아니 시청공원, 플레전트힐 로드 대로변 같은 곳을 지정해 행사를 펼쳐보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브리핑 후 한인회 이사회는 우선 50주년 기념준비위원회 구성에 대해 만장일치로 결정하고 준비위원장에 권명호 씨, 총괄 본부장에 박건건 대표를 내정했습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한인회 역사상 처음 결성된 장학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전달했습니다. 위원장에는 최선준 씨가, 장학위원회는 심승재 씨, 이종일 씨, 어영갑 씨, 이경성 씨, 오성수 씨, 최용국 씨, 배현주 씨로 구성했습니다. 한편 한인회는 오는 29일 정기총회와 송년회를 개최하고 내달 9일에는 동남부 한인단체가 모여 신년 할애식을 한인회관에서 거행합니다. ARK 뉴스 김연경입니다.
존스크릭 고등학교 출신의 골프 선수가 고등학교 재학 시 15살 소녀를 상대로 저지른 성폭행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이서영 기자가 전합니다. 존스크릭 고등학교 졸업생인 21살 벤자민 홈은 지난 2013년 4월 18살의 나이로 당시 15살이었던 소녀를 성폭행했습니다. 둘은 파티에 참석했었으며 이후 존스크릭 소재 고급 컨트리 클럽인 컨트리 클럽 오브 더 사우스의 놀이터에서 홈이 이 소녀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벤자민 홈은 같은 해 존스크릭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시카고에 있는 로욜라 대학에 진학해 경영학을 전공하고 지난 3년간 학교 골프 선수로 활동해왔습니다. 그는 애초 미성년자 대상 강간 혐의와 경범죄 혐의를 받고 무죄를 주장해왔으나 이후 풀턴 카운티 법무관이 이 사건을 중범죄로 처리하는 게 적합하다고 판단해 2015년 4월 이 사건을 검찰로 송부했습니다. 1년 후 풀턴 카운티 대배심은 이 사건을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5일 벤자민 홈은 유죄를 인정하고 10년 징역형과 10년 집행유예 등 총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현재 풀턴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며 곧 교도소로 이감될 예정입니다. ARK 뉴스 이서영입니다. CBMC 중부연합회는 어제 둘로스에 소재한 원 슈가로프 센터에서 2016년 홈커밍데이 환영 만찬과 초청 강연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는 CBMC 애틀랜타, 스와니, 와이, 샬롯, 몽고메리 5지회가 합동 행사로 치러졌습니다. 김현경 기자가 전합니다. 둘루스 소재 원 슈가로프 센터에서는 어제 저녁 80여 명의 회원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CBMC 중부연합회가 주최하는 홈커밍 데이가 열렸습니다. 2010년 홈커밍 데이는 조지아 지역의 세 지회와 함께 샬롯, 몽고메리 지회가 주관해 지회 회원들이 함께 모여 한 해를 마무리해보는 자리였습니다. 한영 만찬 후에는 김용진 선교사가 사역 보고를 전했습니다. 김용진 선교사는 10여 년간 사역 현장에서 느낀 것에 대해 특히 말라위 사역에서는 신실한 크리스찬 기업인과 함께 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홈커밍데이에서는 웨스턴 캐롤라이나 대학교의 하인혁 교수를 초청해 세계 경제 어디로 가고 있나에 대한 강연이 이뤄졌습니다. 하 교수는 내년부터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면서 미국 경제 방향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며 트럼프의 경제 정책에 대한 분석을 다양한 도표와 지수를 곁들여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하 교수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미국 경제의 새로운 양상과 문제점에 대해 짚어보고 진단했습니다. 또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는 전통적으로 봤을 때 공화당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라고 보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공화당 후보로 나왔지만 그래서 대통령이 됐지만 공화당의 어떤 기본 노선, 정치 노선, 정치 철학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그 자유무역을 옹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세는 동의를 하고요. 하지만 재정 지출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 이유가 재정 지출을 하게 되면 당연히 정부 그 부채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한편 기독 실업인의 CBMC는 현재 한국 300여 개 지회와 미국을 포함한 40개국의 160여 개 지회로 총 8천여 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회는 신년 조찬 기도와 할례식을 내년 1월 6일 애틀랜타 교회협의회와 CBMC 연합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ARK 뉴스 김현경입니다. 조지아 북부에서 수만 에이커를 태운 산불이 이제 완전히 진압됐습니다. 최근 비가 이어졌지만 가뭄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서영 기자가 전합니다. 미국 산림청은 조지아 북부에서 발생한 산불이 완전히 진압되면서 애팔레치안 트레일을 비롯해 그동안 폐쇄됐던 모든 도로, 트레일과 구간의 통행과 사용이 전면 개방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주의가 요망됩니다. 지난 10월 1일 시작된 조지아 북부 지역 국유림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4만 2천여 에이커를 태웠습니다. 러프리지 지역 산불은 천둥 번개로 인한 것이었으며
록마운틴 지역 산불은 방화로 추정됩니다. 산불은 미국 동남부 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급격한 속도로 번져왔습니다. 조지아 주지사인 네이슨 딜 주지사는 가뭄 대응의 일환으로 조지아 북부와 애틀란타 지역을 포함한 52개 카운티에 대해 물 사용 제한 명령을 발령했었습니다. 최근 비가 오는 날씨가 잦았지만 조지아주 국유림은 여전히 가뭄 상태입니다. 특히 건조한 바람이 불 경우 산불 위험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ARK 뉴스 이서영입니다. 본사는 지난 1일 귀네 카운티 관광청이 연례 행사 시상식에서 한인 식당 중에서 유일하게 스톤그릴을 우수업소로 선정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스톤그릴의 김일남 대표를 만나 바베큐 한식에 대한 경영 마인드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김현경 기자가 전합니다. 조지아 한인타운인 둘루스에 최근 외식업 중에서 우후죽순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 이미 포화 상태라는 견해를 들게 하는 업종은 바로 바베큐 한식당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류 바람을 타고 세계 각국에 우리 한식이 널리 홍보되고 있는 가운데 바베큐 한식은 외국인들의 눈과 입맛을 사로잡아 즐겨 찾는 메뉴 중에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1년 만에 한식 현지화에 성공한 스톤그릴 김일남 대표는 2001년 도미에 처음 엘라바마에 정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대기업 근무를 10년간 하면서 인접한 애틀란타를 자주 찾다가 발견한 곳이 현재 H마트 둘루스몰에 위치한 스톤그릴 업소를 열기에 적합한 장소입니다. 작년 9월 오픈에 1주년을 지낸 정도이지만 스톤그릴에 대한 인기는 식당을 다녀온 이들이 남기는 SNS에서 알 수 있습니다. 김 대표는 스톤그릴은 외국인이 와도 쉽고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퓨전 한식이 있고 한국인들에게는 여느 다른 바베큐 식당처럼 연기 자욱하고 비좁은 공간으로 불편해하지 않는 쾌적하고 널찍한 테이블 배치로 편안한 식사를 즐길 수 있게 하려는 데 컨셉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컨셉은 외국 사람이 와도 이렇게 완전 한식집처럼 내부가 부담스럽지 않게, 그리고 한국 분들이 오시면 여기 한국 식당 같지 않게 자리도 좀 넓고 약간 외국풍이 좀 풍긴다 그런 컨셉으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 같은 이유로 스톤그릴을 자주 찾는 고객들에게 최고로 인기가 많은 음식은 업소의 대표 메뉴이기도 한 치즈 퐁듀와 등갈비입니다. 매운 한국의 고추장을 기본으로 매운맛을 기본으로 하며 치즈의 담백한 맛이 조화를 이루어 한인들은 물론 외국인들의 입맛도 사로잡은 메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문의하는 고객들로 업소 셰프들은 여기에 최근 여러 번의 테스트를 거쳐 드디어 닭갈비를 추가시켜 새로운 바베큐 맛의 시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한편 스톤그릴을 찾는 손님 중 특히 외국인들은 우리 한식의 사이드 음식에 매우 놀라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뚝배기에 한가득 부풀어 올라 따뜻하게 대접하는 계란찜은 이제 너무나도 유명한 음식으로 소문나 있으며 전, 파전, 만두와 같은 에피타이저도 매우 인기 있는 음식으로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그 외에 스톤그릴은 메뉴 다양한 입맛을 가진 각양각색 고객의 요구를 최대한 신경 써서 음식 재료 단가나 인기에 신경 쓰지 않고 베지테리언이나 바베큐의 한식을 개발해내고 있으며 계절 스페셜 요리도 3개월 단위로 계속 개발하고 선보이고 있습니다. 국수 전골, 고기 정식, 찌개류와 같은 $10 이하의 부담 없는 가격으로 다양한 한식 위주의 점심 메뉴가 준비되어 있으며 미국인들에게 친숙한 철판 냄비인 스켈렛에 담아 나오는 스켈렛 비빔밥도 런치 메뉴로 인기 있는 메뉴로 알려져 있습니다. H마트 옆에 저희 한인 분들이 주로 손님층으로 해서 여기는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 친구들은 좀 여기가 좀 안으로 많이 들어와 있어서 평일날은 잘 안 오시는 것 같더라고. 두 번째 거를 오픈하게 되면 아예 미국인 사회 속으로 쑥 들어가서 저희 한국 바베큐라는 게 이런 모양이고 이런 맛이고 좀 알려나가면서 그렇게 좀 하고 싶어요. 한편 둘루스의 1호점으로 시작한 스톤그릴에 대해 김 대표는 H마트 둘루스몰이라는 지리적 위치 조건으로 아직까지는 한인들에게만 인기가 있지만 향후 2, 3년간 탄탄히 1호점을 자리 잡아 나가 2호점은 미 주류 상권에 오픈해 본격적인 한식업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대표는 원래 목표대로 미 전역에 스톤그릴 7개 매장을 세워 색깔과 모양, 그리고 맛에 있어서 놀라는 한식 문화 홍보에 앞장서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ARK 뉴스 김연경입니다. 케네소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에서 한 남성이 불을 지르려다 적발됐습니다. 현장에서는 이 남성의 부인도 피살돼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그 외 단신을 이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케네소 지역 한 아파트 단지에서 갑작스런 휘발유 냄새가 진동하자 주민들이 이를 신고했습니다. 지역 가스업체 직원이 현장에 도착했으나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던 데릴 챈들러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경찰이 도착했고 아파트를 수색한 결과 그의 아내인 브렌다가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으며 경찰은 챈들러가 부인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챈들러의 주머니에서 주유소 영수증과 라이터 2개를 발견했고 그가 집에 불을 지를 기세였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집안에 뿌려진 휘발유 양을 고려할 때 불이 났을 경우 건물 전체가 큰 불에 휩싸이는 것은 물론 인명피해도 적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월요일 오전 뷰포드 지역에 거주하는 한 남성이 985번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뷰포드 드라이브 나들목에서 발생했으며 숨진 남성의 신원은 29살의 마이클 브루스로 확인됐습니다. 귀내 경찰에 따르면 브루스는 고속도로 출구에서 다른 차량을 추월하려다 차량 뒤편을 받고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나무에 부딪혔습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던 그는 이 사고로 숨졌습니다. 경찰은 과속과 음주를 사고 원인으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ARK 뉴스 이서영입니다. 이상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로컬 뉴스였습니다.